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개발 방식을 아주 확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AI 코드 편집기, 커서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VS 코드 기반이라서 익숙한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안에 아주 강력한 AI가 통합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 코드 대신 짜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코드 베이스 전체를 얘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질문하면 답도 해주고 또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이거 이렇게 바꿔줘 하면 코드를 막 수정해주고 심지어는 다음에 뭘 편집할지 예측까지 한다니까요. 와,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옆에 숙련된 AI 동료 개발자가 딱 붙어있는 느낌? 뭐 그런 경험을 준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실제 사용자들 경험담이랑 또 기술 분석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커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원리는 뭔지, 그리고 당연히 장점도 있겠지만 뭐 위험성이나 주의할 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진짜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전략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써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옆에 AI 페어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놀랬던 거는 그 파이썬 잘 모르시는 분이 계속이라고만 이렇게 입력하면서 북마크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다는 후기도 있었고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 또 뭐 리액트 컴포넌트 만드는데 원래 한 30분 걸렸는데 5분 만에 끝냈다. 이런 경험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빨라지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키 있잖아요. 커맨드 플러스 K나 컨트롤 플러스 K. 그거 누르고 그냥 말로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함수 비동기로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바로 코드를 고쳐주니까 이건 뭐랄까 코드 편집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커맨드 플러스 L이나 컨트롤 플러스 L 누르면 채팅창이 열리거든요. 거기에 add file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이나 폴더 딱 찍어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인증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코드베이스 전체에서 답을 찾아주니까요. 이건 진짜 편하죠. 아, 그 기능 진짜 유용하겠는데요. 사용자가 다음에 뭘 할지 예측해서 탭키만 누르면 코드가 쭉 완성되는 기능도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편리하죠. 특히 뭐 API 연동 코드 짜거나 데이터 구조 같은 거 정의할 때처럼 맨날 하는 비슷한 작업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시간 확 줄여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반복적이거나 좀 정형화된 코드에는 진짜 강점을 보이죠. 그렇죠. 단순 타이핑 시간을 줄여주니까 개발자는 좀 더 큰 그림, 뭐 아키텍처 설계나 로직 꾸민 같은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막 마법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꽤 정교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안정적인 VS 코드 편집기 위에다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클로드 3.5 소넷 같은 아주 강력한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죠. AI의 두뇌를 딱 얹은 거예요. 아, LLM을 쓰는군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최적화된 어떤 지시문,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리고 파일 읽고 쓰기라던가 터미널 명령을 실행 같은 도구 사용 능력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스스로 생각하고 작업하는 에이전트처럼 보이게끔 설계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코드를 수정할 때도 그냥 무식하게 파일 전체를 다시 쓰는 건 아니겠네요? 네, 아닙니다. 그 의미론적 차이, 세멘틱 디프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그 의미를 파악해서 딱 고쳐주는 거죠. 오, 똑똑한데요? 네. 그래서 수정 속도도 빠르고 또 엉뚱한 거 건드릴 위험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코드 검색할 때는 벡터 저장소 같은 기술을 써요. 벡터 저장소요? 네. 이게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코드의 의미를 벡터,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서 비슷한 의미의 코드를 찾아주는 방식이라 훨씬 정확하죠. 아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add 파일 같은 걸로 나 지금 이 파일에 대해 작업할 거야 하고 맥락을 명확하게 주는 게 AI 성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맥락을 잘 줘야 AI도 헛다리 짚지 않고 제대로 일하죠. 자,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장점부터 좀 짚어보면 역시 뭐니 해도 생산성 향상이겠죠. 개발 속도가 막 3배, 4배 빨라지고 편의성은 10배 좋아졌다 이런 후기까지 있으니 이건 뭐 말 다 했죠. 그렇죠. 체감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심지어 코딩 경험이 좀 적은 분들도 개발에 자신감을 얻거나 아니면 프로토타입 같은 걸 아주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네.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성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너무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는 AI 없이는 간단한 알고리즘 짜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뇌 빼놓고 코딩한다고 표현하던데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어떤 분은 동료가 AI 도움 없이는 진짜 간단한 문제도 막 헤매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AI가 만들어준 코드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디버깅하는 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죠. 그리고 AI가 가끔 프로젝트 전체의 복잡한 맥락 같은 걸 놓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그런 미묘한 버그를 슬쩍 만들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이나 기본적인 뼈대 잡는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서비스의 진짜 핵심 로직 같은 부분은 개발자가 직접 깊이 고민하고 짜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AI가 제안하거나 만들어준 코드는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지? 반드시 이해하고 검증하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가 꼭 필요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커서를 정말 잘 쓰기 위한 팁을 좀 더 드리자면요. AI가 좀 오래 작업하다 보면 앞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좀 한계인데 이걸 극복하려고 메모리 뱅크라는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메모리 뱅크요? 네, 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라던가 사용하는 기술 스택, 아키텍처 설계 같은 핵심 정보들을 마크다운 파일 같은 걸로 잘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컬서의 규칙이라는 기능에 딱 등록해 놓으면 AI가 작업할 때 계속 이 정보를 참고해서 맥락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장기 기억 장치를 달아주는 셈입니다. 오, 그 규칙 기능 자체도 정말 유용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함수에는 무조건 타입 힌트 붙여줘라거나 이 프로젝트에서는 A 라이브러리 말고 B 라이브러리 써야 해 같이 구체적인 코딩 스타일이나 제약사항을 AI한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AI가 엉뚱한 실수를 하는 걸 줄이고 코드의 일관성을 쭉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확실히 팀 프로젝트 같은 데서 유용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파일에 걸쳐서 아주 대규모로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작업, 리팩토링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해야 한다면 샷건 코드 같은 외부 도구를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샷건 코드요? 네, 먼저 그 도구로 전체 변경 계획, 그러니까 D 파일을 만들어요. 그걸 컬서에서 불러와서 코드베이스에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좀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정 작업에 써볼 만합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런 최첨단 AI 도구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결국엔 아주 기본적인 코딩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기본적인 거요. 네, 주석 명확하게 달고 문서화 잘하고 파일 이름도 의미를 알 수 있게 잘 짓고 또 파일 하나가 너무 커지지 않게 가이드라인으로는 500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AI가 코드를 더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작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결국 기공기가 탄탄해야 AI도 더 잘 도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커서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개발 환경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강력한 도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주고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주지만 오늘 저희랑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걸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건 좀 경계해야 할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기술이 뭘 할 수 있고 또 뭘 못하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AI가 내놓은 결과물은 항상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종적인 코드의 품질이나 안정성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개발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결국 AI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사용자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에요. 네, 오늘 저희 대화가 청취자분께서 커서 같은 AI 코딩 도구를 좀 더 현명하게 활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AI가 점점 더 발전해서 코딩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코딩한다라는 이 행위의 본질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또 무엇이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